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황적인 내용에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주었는데요. 일단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부분을 다시 한번 늦추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조표나 금리를 단기간에 빨리 뭐 스탠스를 바꾸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12월 달에 있는 영향은 그냥 그대로 이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년 정도에 따른 흐름이 좀 더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의 내년 물가 전망 추이도 나온 게 있는데 현재 5.1에서 내년 중반이 되면 3.5까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내년 12월 달이 되면 2.9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에 따른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없이 순리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덜할 것이고 시장의 분위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또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갈 길은 멀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막 내려갔기 때문에 가속도를 붙이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유가에 따른 영향도 좀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 여전한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성이 있었는데 여기에 중국의 이제 코로나의 완화 조치 그리고 개방 가능성도 보여지다 보니까 유가가 좀 더 영향을 끼쳤고요. 유가에 또 안 좋은 영향은 아무래도 달러에 따른 강세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보여주는 패턴이 나올 것이다. 왜냐? 12월 달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영향성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랙시트 여파에 따른 영향으로 유럽의 주식 시장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프랑스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결국 아마존도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인력 감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1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고요. 소통에 합의에도 주변국들의 문제 입장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자리가 생겨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일단은 그나마 좀 소통이 되어가고 있던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입장차가 조금은 있었다라는 게 약간의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반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이야기와 북한 이야기를 좀 더 했지만 결과물이 쉽게 도출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 이야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크립토닷컴 CEO가 매우 강력한 대조표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고객 자산 거래하지 않고 1대1 비중을 잘 맞추고 있고요. 평소처럼 돈 놓고 인출하는 정상적인 거래 활동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TX가 또 영향을 끼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상자산 업계 지지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현재보다 더 안 좋은 형태로 손질 계획이 더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일단 철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그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존 론스데일이라고 VC가 이제 공동 창립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웹 3.0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들어간 돈의 상당액이 이번 사태와 엮이고 그동안 웹 3.0이 해온 일이 경제의 중요한 과정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며 가상자산에 죽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작아질 것으로 생각이 든다. 중국, 이란, 러시아와 같이 큰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탈중앙화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는 지닌다라고 생각이 들며 인류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상자산과 같은 무언가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커즈는 FTX 파산의 충격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기관 투자가와 벤처 캐피탈의 출렁거림이 분명히 나중에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통 강화, 자체 IP로 또 웃었던 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전히 게임 실적도 안 좋았고 코인 부분도 별로 성과가 더 안 나왔고 그 영향으로 같이 밀렸던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보게 되면 자 넥슨, NC,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가 있었는데요. NC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CEO가 AMA를 열어가지고 어제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우리 VC 투자 없고 대출 문제 없고 수합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문제 없어요. 앞으로도 잘 할 거고요. BUSD, BNB 여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장에 약간의 회복을 가능할 수 있으면 여지에 있는 내용보다는 거래소 소명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죠. 차트쟁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드는 차트 구간과 대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차트와의 이 생각보다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들어낸 차트 구간대에서는 사람의 발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자가 좀 더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죠. AMA를 연다라고 하다가 내용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고 잠깐 일시적으로 크게 내려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앨런 머스크가 비트코인 괜찮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겨울이 올 것 같다 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바이낸스도 CEO가 우리는 연쇄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 돕기를 위한 이야기를 했죠. 조만간에 이 내용도 못해도 아무리 늦는다고 해도 이번 달 안 또는 12월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바이낸스 CEO가 왜 이 시점에서 AMA에서 바이낸스가 이렇게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배경은 비트코인 유출 부분이 자기네들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바이낸스에서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파장이 좀 있어서 암호화폐 인출이 좀 있었다.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 13억 5천만 달러, 1조 8천억 원 정도가 있었고 바이낸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의 15%가 해당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2천억 원, 그 다음에 테더 스테이블코인 부분이 1조 5천억 원 정도가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합치면 대략 한 3조 원 정도가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적 본인도 이 기간에 버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발언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유출 스테이블코인 유입 부분을 보게 되면 글래스 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거래소 72,900개 비트코인이 유출이 됐고 저택 수탁 옵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일부 투자자들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덱스에서 이탈했다라고 해석을 내놨던 데이터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USDT에 따른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제 패깅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의견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담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 담보금 추이가 생각보다 저스트 랜드에 스테이킹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스테이킹에 되어져 있는 규모가 저스틴 선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담보금의 레버리지 비중이 생각보다 높냐 낮냐인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좀 버틸만 하다 정도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저스트 랜드 다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실제 USDC에 있는 차입금 규모가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USDD 비중은 생각보다는 좀 버틸만 하는 정도는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언제든지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낸스에서도 저렇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정도라고 하면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이상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더 강도가 높게 나올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동향에서는 이제 트론 다워 리저브에서도 이 트론을 어느 정도 충당하기 위해서 또 구매를 또 하면서 또 방어하기 위한 척도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C2X 컴투스 관련된 코인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 상황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중에 15% 이상 또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요.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 왜냐면 재무적 손실이 없다. 이거는 뭐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한 3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아, 이 세상은 순수한 세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짓도 하면서 진실도 같이 있는 두 가지 패턴이 공존하는 사회이구나. 이걸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또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왜 컴투스만 깝니까? 예. 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본인들의 있는 투자자들의 팬이 된다라고 해도 그거는 별개입니다. 예, 별개예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래서 상황을 좀 보고 이게 그쪽에다가 계속 알트코인에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트코인에 해지를 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으로 위믹스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있는데요. 보유정의 위믹스 토큰의 중개 기관을 통해 판매, 유동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장난인데 그냥 판매라고 하면 될 것을 유동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해야 잘 속아 넘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판매 비중의 차익을 대략 한 2천억 원 정도를 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또 위믹스에서는 또 보고서에서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 그냥 다트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바인데 이건 그러면 이 다트 보고서가 이거는 그러면 장부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회계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떤 게 더 강도가 높을지 전 매우 궁금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스테이블코인 동향도 여전히 1달러를 지키기 위한 정말 어려운 시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지만 1만개 이상 부여한 지갑수는 계약급수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불안해서 떠나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시장에 더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플 관련된 소식도 나온 게 있었는데요. 미국 법원 일부 크립토 기업 리플의 유리한 지지에 의견 제출 요청에 승인을 했다라고 해서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크립토닷컴 호흡이 게이트하이어 스테이블코인 현황을 보았을 때 게이트하이어가 가장 안 좋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투자자와 코인베이스 프로 미국 투자자의 움직임 차이도 비교한 또 데이터도 있었는데요. 미국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패턴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한국들만 더 많이 떠났다라는 게 마음이 좀 아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씨가 중국의 우크라이나 휴전에 좀 지지를 한다. 평화회담에 촉구를 좀 해주고 있다. 유럽도 지금 평화 촉구에 가담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장기간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정치인들에게 마녀사냥을 당합니다. 국민의 이제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다 골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내 시중에 쪼꼬 카드가 없어요. 뭘 해도 부작용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연출이 있죠. 왜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터져 나가서 실업자와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이거 터질 거냐? 아니, 물가를 못 잡아서 물가로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옥죄면서 삶의 고통을 줄 거냐? 둘 중에 하나. 무너지는 거에 있는 과정인데 덜 무너지는 쪽을 선택을 한 거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그게 버티기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꾸 옥죄고 있다. 그나마 시행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오리어리가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FTX 파산 신청 몇 시간 전 때까지는 구포펀드 연기금이 여러 곳이 좀 여기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붕괴됐었을 때 더 관심을 더 많이 보여집니다. 떠났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가 그래서 지금은 잠깐 떠났다라고 블로핑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믹스, 뭐 클레이트, 그 다음에 페이코인 자체 이제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쪽,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쪽은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 정치인들에게 이제 얽혔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위믹스는 초과 발행한 위믹스를 소각할 것이다. 페이코인도 소각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장부 맞추기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아니고서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소각을 왜 발현을 할까요? 납득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오리무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주는 패턴에 있는 곡선은 이게 일봉이라서 그렇지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1주 지났습니다. 예, 1주 지나고 2주차 때 들어온 효과이거든요. 그 다음에 3주차 때까지는 저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기술적 패턴으로 대형 악재가 나왔을 때 3주 연속으로 영향을 분명히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3주가 지난 뒤부터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후속타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저도 알기가 어려운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그 다음 타겟팅만 안 나오면 될 것 같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제가 왜 이런 기사들 알면서도 왜 갖고 왔을까? 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이제 VC 애들이 또는 기타 나머지 애들이 못 견뎌서 터져나가는 사태가 혹시나 나올까봐 그게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들도 이미 노출이 되어져 있죠. 우리 건강하다라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쪽이 가장 취약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에서 어느 정도 부족하는 그 단계까지 도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때까지는 괜찮겠죠. 그래서 이게 30일까지 누적이 돼서 만약에 운영 자금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게 또 발현이 되고 그게 한 번 더 2차적 조정기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3주 기간 동안 기술적 패턴에서 좀 안 좋았다라고 해도 좀 더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나이스하게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이 악재는 사람이 만든 차트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대부분 사람이 아니라 이건 시장이 만들어내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3주 정도 악재 나오고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횡보 구간에서 바로 유턴이 나와야 그나마 우리한테 괜찮다. 지금에서 루나가 5월 5일 기준점으로 이 상황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3주 동안은 여기까지죠. 이 3주 동안은 여전히 조정을 받다가 여기 잠깐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후속타 VC가 연쇄 도산 나오면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이 안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따른 베팅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현금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낫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7, 8주 동안은 좀 더 넘어가고 난 뒤에 해도 최저점에 살려고 하는 욕심은 좀 버리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7, 8주 발생 시점에서 8주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잡아도 평균 손해율은 덜 할 것이다. 평단 낮추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차라리 여기서 좀 더 올라왔다고 해서 급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왜냐? 아직도 진행형이고 모든 서류가 무슨 인터넷 대한민국이 가장 공문 같은 것도 제일 빨리 처리되는 거 아시잖아요. 해외는 느립니다. 그러면 지금 1, 2주가 뭐 악재 다 소멸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셔라. 행정적인 처분 기간, 처리하는 방식 같은 거. 다른 나라도 좀 에 있는 그런 문화의 습관과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그게 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